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바이코인 원파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니콜라스 박사가 KYC에 AI를 적용해서 앱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분산형 토큰을 이제는 허용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NFT 이런 발전을 위해서 그렇고 바이코인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까 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박사가 KY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행되어 가는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인공지능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 과학적 기반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의 어떤 진실을 바탕으로 이것을 뭉쳐서 제대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 인공지능 이런 그 챗봇이라든가 이런 그 AI 알고리즘이 잘못되어 갈 수도 있는 것들을 잘 지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들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AI가 자꾸만 지적해주는 이런 어떤 것에 의해서 잘못하면은 에코 참바에 우리가 갇힐 수 있다. 이 에코 참바라는 얘기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계속 어떤 내용의 유튜브를 보면 그와 관련되는 유튜브 영상만 올리게 되고, 그와 같은 것을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이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요즘 소위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내용들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런 가짜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 계정 인수할 당시에 일어났던 얘기도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걸로 가짜 계정을 걸러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웹3가 정말 진정하게 KYC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웹3가 돼야만 우리에게 모든 소유권과 신원 증명과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된다. 또 한편은 웹3는 익명성인데 왜 KYC가 필요하냐 하는 이런 아이러니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도 지적하면서 우리는 검증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화폐 관련해서 이제 바꿀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각국의 증권거래소라든가 각국의 그 규제기관에 제출될 수 있는 그런 KYC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만들어 두야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어렵게 KYC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KYC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면서 협조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이 왜 내가 제출했던 것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이 코아팀에서는 인간의 진실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기계적인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보하려 그러면 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의 어떤 진실성을 갖추어야만 될 거 아니냐, 여기다가 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 니콜라스 박사 부부의 생각이 공감이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이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홍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웹3의 미래가 정말 개인의 익명성하고 법정 준수 투명하게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파이네트워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토양을 위해서 지금 이 주변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을 저는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규제혁신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은 지금까지 정권형 토큰을 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여론들이 많았는데 이게 혁신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금융 규제의 샌드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 혁신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금융위원장이 이제 발표를 했던 게 그게 1월 19일입니다. 그때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는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정권을 디지털하는 이런 그 방식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블록체인 기술로 정권을 코인화시켜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이게 정권이라는 개념은 부동산이든 모든 실물 자산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실물 자산이 이제 정권화시켜서 토큰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허용하겠다. 물론 이제 1월 19일 날 회의 결과만 언급을 하고 허용을 하는 방침을 정하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2월 초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위믹스라는 것을 상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여러 거래소들이 상장을 안 하기로 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 제기하고 이런 등등이 있을 때 법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런 법적인 어떤 틀이 만들어져야만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상당히 그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틀을 만들기 위한 이런 방침. 아직도 이제 우리는 그 전자증권법이라든가 뭐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샌드박스 규제에 의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이런 방향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SEC에서 리플과 소송이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 SEC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은 1933년도 정말 캐캐묵은 법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보면서 저건 안 되겠다, 시기가 되겠다 해서 우리는 이미 그런 상태를 알고 법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규제위원회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 포인이 이제 정권은 토큰을 세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STO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포인을 이와 같은 정권형 토큰, 정권형 코인 이와 같은 것을 통일하기로 정권이라는 게 정권에다 초점을 두고 토큰화 시킨 거다. 이런 의미로 자꾸 정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토큰 정권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독일이 먼저 이런 그 정권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아마 2021년도에 만들었고 일본은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우리나라 법은 상당히 일본을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나 제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규제안을 위에서도 먼저 이런 그 발표를 하고 2월 초에 어떤 규율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면은 좀 더 정확한 게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당장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지만은 정부에서 이와 같은 NFT화, 분권화 이런 것들로 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많이 두고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바이코인이 대박이 나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가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 박사님 너무 먼저 나가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어떤 큰 건물을 쪼개기로 해서 코인화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1비트 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의 정말 1사토시는 엄청나게 작은 숫자지만은 이걸 쪼개 가지고 모든 가격을 매기면은 우리가 몇 사토시를 가지든 몇 비트코인을 가지든 비트코인을 안 가지더라도 몇 사토시만 가지면은 그 건물의 일부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모든 건물이든 뭐 미술품이든 어머니든 쉽게 여러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이 얘기는 지금 당장 우리가 건물을 사겠다, 뭐 미술품을 사겠다 이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이게
블록체인 기술로 의해서 상당히 그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서 이런 것이 거래가 되는구나. 이 정부에서 이런 걸 인정하고 있구나.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우리 파이 네트워크의 유저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냐. 지금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상자산 시단으로 많이 이제 예산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이제 이런 그 암호화폐 산업의 주도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가상자산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는 것이 우리의 파이코인이 나중에 상장을 위해서도 준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그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중국이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은 최근에 FTX 사건을 위해서 여러 피해를 본 데도 불구하고 FTX를 구제하는 방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구제 방안을 얘기하면서 FTX가 이렇게 붕괴된 것이 혹시 바이낸스의 역할이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법무부라든가 재무부라든가 이런 조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바이낸스를 들먹이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쓰는 겁니다. 바이낸스는 바로 이제 그 창풍차오가 카나다 이민 쪽의 사람이지만은 결국 중국의 모든 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이게 중국의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이런 사전 포석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미국은 보고, 자꾸 바이낸스의 CEO를 좀 조사를 하고 있다 하고, 모 대학교 교수는 그 바이낸스 CEO 창풍차오는 걸어가는 시한폭탄이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런 포인트를 쓸 정도로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요인이라고 지적을 자꾸 하고, 그런 반면에 일본은 그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2014년도, 2018년도 두 번이나 상당히 큰 해킹 사건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리 단속을 하고, 그래서 자판 FTX는 전혀 피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그 회사의 자산과 거래소에 맡겼던 고객들의 자산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고객들의 자산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오히려 FTX 사태 이후에 규제를 풀어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디지털청을 만들고 그 웹3의 기획국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STO도 벌써 시작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세미나에 발표하는 자료들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장들이 일본도 이제는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미국도 활성화되어 갈 수 있고, 어느 나라든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윤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달라졌던 거는 가상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라 하면서 가상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냥 가상 자산이라고 그동안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상 자산이든 디지털 자산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표현이 디지털화 시기에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암호화폐의 어떤 그런 것하고 가상이라는 그런 것에서 좀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아마 암호화폐 협회 쪽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그 용어 자체가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건, 정권은 토큰이든 정권은 코인이든 토큰 정권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우리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정부가 어떤 일률적으로 용어 통일하면서 정의를 내려가면은 그게 우리는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요약하면, 파이코아 팀은 매스 KYC 솔루션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국내에서도 정권형 토큰이 허용됨으로써 앞으로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활성화되면은 파이콘 생태계 확장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